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주요 정당의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속초 설악동을 재건하는 사업이 2024년까지 추진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동해에서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된 가운데 첫날인 어제 도내에서는 417명이 등록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광재, 김진태 후보가 일찍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강릉과 동해, 속초시장 후보자들도 오늘 오후까지 모두 등록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에선 강원도지사와 도교육감 각각 1명, 기초단체장 18명 등 모두 243명을 선출합니다.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이 13억 5천만 원대로 지난 1월 공고된 금액보다 1억 1천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7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10% 정도인 1억 2천여만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8개 시군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C 강원 영동이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심층 인터뷰를 공개합니다. 강릉시장 후보 4명을 비롯해 속초와 동해, 삼척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12명을 대상으로 개인 신상과 후보 자질, 지역 현안에 대한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토크 인터뷰는 후보별 20분 분량이며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MBC 강원 영동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또 평일 오후 2시 30분부터 MBC 강원 영동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지선이는 8살 마카놀자에서도 심층 인터뷰 내용과 취재 기자들의 뒷얘기가 자세히 소개됩니다. 속초시가 2024년까지 설악동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지방선거 이후 새 시장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설악동의 낙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예 개시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동네 사람이라도 오면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손님이 없나 보죠? 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낙후돼 있는 설악동을 되살린다며 속초시가 2024년까지 모두 264억 원을 들여 설악동 일대에 산책로와 금강소나무공원, 조교 쉼터를 만드는 등 설악동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지난달 주민들을 상대로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속초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요구와 쌍천 산책로 조성 구간 정비 같은 수용 가능한 의견들을 최대한 실시 설계 과정에 포함시키겠다며 사업 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주민들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 제시된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거쳐가지고 설악동 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직 실시 설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기존의 사업을 추진해온 현 속초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낙마한 겁니다. 결국 새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게 됐는데 일단 주대하, 이병선 후보 모두 설악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했는지, 두 번째는 건물 중심보다는 사람과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설악과 어우러진 친환경 개발로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강원도가 또 누릴 수 있는 많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악동에 더 많은 투자가 유치되고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지금 설악동 개발을 속도감 있게. 한편 속초시가 추진하던 설악동 트램 사업은
강원도가 도내 4개 시군의 트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속초시는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예산 부담이 줄게 되는 만큼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환자는 동해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평소 밭일을 하다가 지난 9일 오한과 발열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등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는 강원도에서 지난 5년 동안 152명, 해마다 3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116명, 동해 61명, 속초 49명, 삼척 45명, 고성 38명 등 1,156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9만 9,724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 확진자가 15%로 가장 많고 40대가 14%, 10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과 부산, 울산, 경북 등 동해안권 4개 시도로 구성된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맞춰 관광객 유치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는 동해 남부선과 강릉 역사 등지에서 관광지를 홍보하고 유명 관광지 영상 제작 및 송출, 7번 국도를 따라 떠나는 여행 콘텐츠 제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인한 여름 휴가철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광 상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 속에 영동 지역의 소비가 늘고 아파트 가격도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영동 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액을 수치화한 영동 지역의 올해 3월 신용카드 소비지수는 96.4로 1년 전보다 9.7%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소비 증가폭이 다소 줄었지만 음식료품과 의약품 등의 비내구재와 대형 소매점의 대면 소비가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강릉과 속초가 1년 전보다 각각 0.7%, 0.2% 올라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 폭이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본부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강릉과 삼척, 속초, 영월, 원주에 있는 의료원을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하고 춘천권에도 공공병원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이나 철원 등 군단위 지역은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평균 30km가 넘게 걸린다며 의료 취약지의 접근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